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멀리 왔습니다, 여러분. 예, 좀 멀리 와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예,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제가 일단 요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백만장자님 질문 드립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인데요. 최근 중국 헝다그룹 부채 관련 외신에 따르면 부채가 355조이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되면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삼성전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주식 일부를 현금화해야 되나요? 야,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었어요. 나는 그냥 요건 이렇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안한 생각, 그냥 제 뇌피셜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알려드리면 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제가 무슨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께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판단해 보세요. 자, 일단 헝다그룹 부채가 355조죠. 예, 355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국영은행에 근데 중국은 거의 다 국영은행이에요. 국영은행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헝다그룹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2위죠.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불렀어요. 쭉쭉쭉 불러가지고, 이제 1등부터, 자, 3등, 4등, 5등 쭉 불러. 야,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저는 알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도 한번 써봐라. 진짜 부채하고 다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실제로 썼는데 그게 얼마인지 어쩐지 저쩐지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서프라이즈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는 하여튼 저도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이게 민간 기업이잖아요. 헝다그룹이. 근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의 부채 부분도 사실은 아직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안 나온 거지. 이것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지방에서 또 기업들을 많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공기업이 많아요. 이렇게 공산당이다 보니까 또 땅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중국 정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연쇄 파산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개입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중국과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지금 최근에 칭한유니그룹도 국영기업인데 파산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과 그 경쟁하는 기업들 무슨 기업이냐면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에게는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 이제 경쟁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게 중국 정부에서 한다거나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해가지고 계속 쏟아붓는 이런 쪽에 조선이나 철강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반도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딱 보고 이게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돈만 쏟아 놓고 또 이제 방만하게 경영하고 이런 쪽에는 이런 산업에는 아예 슬슬 발을 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게 칭한유닉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기업인데 사실 중국에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장기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 증시하고 이제 한국 증시하고는 좀 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았어요. 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자금을 빼버리면 한국 또한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 자금이 같은 이머징 마켓에 같은 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사교육도 규제하고 있고, 지금 플랫폼 회사도 규제를 하고 있죠.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냥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규제 확대가 그냥 하나의 이거는 같이 죽자 이런 개념보다는 중국이 이제 전체 인민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고, 막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다 보니까 중국 인민 전체를 고려한 정책,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교육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 많이 시키고, 그 돈 없는 사람은 사교육 못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못 보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체 인민들을 생각한 그런 규제고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중국 회사채 시장이 한 12조 달러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경으로 가요. 1경 한 3,500 정도 같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국 전체 회사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355조는 한 2.6% 정도, 적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 시장 전체가 디폴트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나름 외환 보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튼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확인되지 않은 부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폴트율도 한 1% 이하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헝다그룹 사태 또한 중국 정부의 어떤 계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뚜껑 열어보니까 부채가 너무 심하고 이게 좀 골문 게 너무 많아진 건 많은 건 맞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계속 칭하윤위가 됐던 이런 하나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구조조정, 중국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맞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디폴트가 돼서 금융이 무너져 가지고 가고, 그런 상황까지는 저는 가는 그림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는 그림이라면 저는 삼성전자 이것 때문에 급락을 하면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우리는 이때까지 중국이 무서웠던 게 뭐예요? 그냥 셀이 그냥 무조건 만들기만 해라,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는 돈은 그냥 무조건 찍어줄게, 걱정하지 마, 부채 걱정하지 마, 그냥 하기만 해, 이렇게 해도 지방정부에서 그냥 다, 이거 칭화윤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한다는 게 SMIC 빼고는 다 그냥 빚으로, 그냥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수율이 안 나와주고, 그거 수율이 나와준다 어느 정도 하더라도 그 제품을 살 고객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안 한다, 아니 못 한다. 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디폴트율, 부채 비율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 관리, 이거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정말 안 좋은 쪽이라면은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요런 면세점이라든지 요런 거는 타격을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만약에 타격을 받더라도 정말 일시적으로 받고 정말 빠른 V자 반등으로, 왜냐, 확실하게 미래의 해야 됩니까? 미래의 어떤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선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뭐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